태국 가서 낮에 맥주 까려고요? 그 순간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네, 진짜로요. 대낮에 술 한 모금이면 벌금이 탁. 세계 1위 관광국이. 관광객은 낮술도 못하고 정부는 낮술 아웃 외치고. 야, 태국 너네 관광하려는 거야? 금주 캠프 차리는 거야? 대체 왜 낮술을 이렇게까지 때려잡은 걸까요? 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에메랄드빛 바다, 황금빛 사원, 그리고 달콤한 휴식.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매년 3,500만 명씩 몰려드는 이유가 다 있죠. 근데 이 완벽한 휴양지에 말도 안 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단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누가요? 태국 사람들만? 아니요, 여러분도요. 파타야 해변에서 낮술 한 잔? 벌금 45만 원. 방콕 루프탑 바에서 오후 3시에 칵테일? 경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후 1시 59분에 산 맥주를 오후 2시 1분에 마셔도 처벌 대상입니다. 업주도 손님도 둘 다요. 잠깐만요, 여행 와서 낮술도 못 마신다고요? 그럼 언제 마시라는 거죠? 새벽 3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도 금지거든요. 휴가 온 사람한테 시간표를 외우라는 나라 태국입니다. 더 황당한 건 블랙핑크 리사 같은 세계적 스타조차 자기 나라에서 술 광고를 못 찍는다는 겁니다. 태국은 유명인의 술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2022년 리사가 해외에서 찍은 위스키 광고가 SNS에 퍼지자 태국 정부가 누가 감히 우리 국민을 술로 유혹하는가 로 직접 조사에 나섰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관광국이 말이에요. 관광객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자기 발등을 찍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1972년 어느 군부 정권의 회의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엔 술 좋아하는 공무원 몇 명이 있었습니다. 1972년 태국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뭐였을까요? 경제 발전? 외교? 아니요. 공무원들이 점심에 술 먹고 뻗는 걸 막는 거였습니다. 진짜입니다. 당시 태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점심 술이 거의 의무였거든요. 낮 12시 반쯤 되면 슬슬 일어나서 동료들이랑 식당으로 향합니다. 팟타이 한 접시에 맥주 2병, 이게 표준 코스였죠. 문제는 2병이 4병 되고 오후 2시쯤 사무실로 돌아오면 반쯤 취해 있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오후 3시에 민원실 가면 직원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어요. 깨워서 서류 내면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도장 찍는데 손이 떨려서 삐뚤어지고요. 이게 국가 공무원입니다. 군부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 망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린 결정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술 판매 금지였습니다. 공무원 근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술을 아예 못 팔게 만들면 공무원들이 낮술을 못 먹겠죠?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식당 주인한테 공무원을 어떻게 구별하라는 거죠? 손님, 혹시 공무원이세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생각합니다. 아, 그냥 전국민 대상으로 하면 되겠네. 짠. 이렇게 탄생한 게 전국민 낮술 금지법입니다. 공무원 몇 명 때문에 태국 국민 7천만 명이 오후 2시에서 5시에 술을 못 마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엔 술 파는 사람만 잡았어요. 근데 효과가 없으니까 마시는 사람도 잡기로 합니다. 그것도 외국인까지요. 이게 뭐냐면요, 학교에서 한 학생이 껌을 씹었는데 선생님이 전교생 껌 금지령을 내린 격입니다. 그것도 50년 동안요. 게다가 학교 방문객들도 포함해서요. 한 가지 더 웃긴 사실. 2025년에 정부가 이 법을 철폐하면서 한 말이 압권입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술 안 마셔요. 아, 그럼 지난 50년은 뭐였나요? 하지만 여기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태국이 유독 술에 엄격한 건 단순히 공무원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태국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술 어때요? 그럼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고. 이 애매모호한 태도의 비밀, 바로 불교입니다. 태국 인구의 90%가 불교 신자예요. 아침마다 스님들이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음식을 바치고 집집마다 불단이 있고 택시기사 차 안에도 부처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불교가 생활화된 나라죠. 불교의 옥에 5가지 기본 계율이 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5번째가 바로 술 마시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하나. 살인, 도둑질, 간음이랑 술이 동급이라는 겁니다. 불교 경전은 술의 허물을 엄청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재물이 없어지고 병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쁜 소문이 퍼지고 성질 나쁘게 변하고 지혜가 줄어든다고요. 심지어 부처님도 존경 안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술 마시면 부처님도 안중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태국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술은 마음을 오염시키는 위험물질이에요. 청정한 정신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술은 그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존재. 일종의 정신적 공해물질인 셈이죠.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으니 정부가 술 규제를 강화해도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술은 원래 나쁜 거지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불교 정신은 술은 마음을 혼탁하게 하니 마시지 마라. 관광 현실은 외국인들아 우리나라 와서 돈 많이 써.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매년 3,500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에 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러 올까요? 휴식하고 맛있는 것 먹고 술 마시고 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술이요? 오후 2시부터 5시는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놀이공원이 우리는 비명 지르는 걸 금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큰 소리는 나쁜 거거든요. 뭔 놀이공원이 그래요? 태국 정부는 이 딜레마 속에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종교적 이상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말이죠. 불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관광 수입을 택할 것인가.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실제로 술을 얼마나 마실까요? 규제가 이렇게 심한 나라니까 당연히 술을 적게 마시겠죠. 천만에요. 태국의 음주 문화는 진짜 신기합니다. 한국처럼 오늘 한잔해요 문화도 없고 일본처럼 퇴근 후 선술집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술을 평생 안 마시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불교 문화 덕분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실까요? 적당히 한두 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마시면 진짜 제대로 마십니다. 한국 사람도와 저 정도로? 할 정도로요. 통계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베트남 남성이 하루 평균 5잔을 마신다고 WHO가 발표했을 때 태국도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음주 인구 자체는 적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명 중 3명은 평생 술을 입에도 안 되는데 나머지 7명은 매번 털어버리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가볍게 와인 한 잔?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마시거나 기억 날아갈 때까지 마시거나 둘 중 하나. 태국판 극과 극입니다. 이쯤 되면 평균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태국의 명절 송크라는 아예 죽음의 7일이라고 불립니다. 2022년에는 일주일 동안 교통사고로 278명이 사망했어요. 하루 평균 40명. 그중 음주운전 비율이 20에서 30%였고요. WHO는 2018년에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175개국 중 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전쟁 중인 나라 빼고 말입니다. 이게 관광 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태국은 술 안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마시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뭘 했을까요? 당연히 규제를 더 강화했죠. 음주 사고가 문제네? 그럼 낮술을 더 강하게 막자. 2025년 11월 8일에는 아예 술 마시는 소비자까지 처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낮술 금지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손끌한 사고는 주로 밤에 일어나거든요. 오후 2시에서 5시에 술 못 마신다고 밤 11시 음주운전이 줄어드나요? 아니죠. 그럼 이 규제는 누구한테 가장 불편했을까요? 바로 관광객입니다. 파타야 해변에서 오후 3시에 맥주 한 캔 마시고 싶었던 그 사람들. 여기서 태국 최대의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GDP의 20%가 관광 수입이에요. 매년 3,500만 명의 외국인이 와서 67조 원을 쓰고 갑니다. 태국 사람 5명 중 1명이 관광 관련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낮술 금지라니요? 이건 마치 한국에 온 외국인한테 점심시간에는 김치 금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김치가 한국 음식의 핵심이잖아. 그래도 안 돼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말이 됩니까?
관광객들은 뭐 하러 태국에 올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원 구경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해변 가서 맥주 한 캔 까고 일광욕하고 저녁에 술 마시고. 이게 태국 여행의 정석 코스잖아요. 실제로 2025년 통계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급감했습니다. 태국 대신 어디로 갔을까요? 베트남이요. 베트남은 술 규제가 훨씬 덜하거든요. 관광객들이 발로 투표한 겁니다. 낮술도 못 마시는 휴양지? 안녕.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 태국 정부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93개국 무비자를 허용했어요. 와, 태국 오기 쉽네. 근데 와서 보니까 낮술 금지? 벌금 45만 원? 이게 뭐예요? 문은 활짝 열어놨는데 안에 들어가면 규칙이 천지인 거죠. 태국 관광업자들의 한탄이 이어집니다. 손님보다 모기가 많아요. 정부는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불교 정신을 지키려면 규제를 유지해야 하고 관광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를 풀어야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정부는 특유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2025년 11월 14일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국가주류정책위원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낮술 금지 철폐합니다. 네? 일주일 전에 강화하겠다더니 이제 철폐요? 맞습니다. 정책 발표 후 고작 6일 만에 180도 뒤집힌 겁니다. 이게 바로 태국판 정책 롤러코스터입니다. 소폰 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압권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셨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근무 중에 술을 마시지 않아요. 잠깐, 그럼 지난 52년은 뭐였습니까? 1972년부터 2025년까지 공무원들 때문에 온 국민이 오후 술을 못 마셨는데 이제 와서 공무원들 이제 안 마셔요? 그럼 진작에 풀지 왜 이제야요? 더 웃긴 건 정부가 내세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요. 아,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관광이 GDP의 20%라는 거? 외국인이 3,500만 명 온다는 거?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당연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당 주인들은 일주일 동안 손님 쫓아내느라 스트레스 받고 관광객들은 태국은 낮술 금지래 소문 듣고 예약 취소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음주 사고는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부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음주 사고는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통안전, 단속, 교육 체계 등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52년 만에 깨달았다는 게 문제죠. 1972년부터 2025년까지 낮술 금지로 음주 사고를 막으려 했는데 손끄란 명절마다 죽음의 7일이 반복됐잖아요.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태국 정부가 인정한 겁니다. 낮술 금지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태국은 6개월 실험을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3일 화요일 태국 전역의 식당과 바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맥주를 주문합니다. 주인이 시계를 봅니다. 맥주를 따라줍니다. 52년 만의 자유입니다. 파타야의 한 해변바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경찰이 들이닥칠 것 같아서요. 근데 안 왔어요. 진짜 합법이더라고요. 반세기 동안 불법이었던 게 하루아침에 합법이 됐으니 적응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관광객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외국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나라가 됐네. 이제 오후 3시에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다. 태국 관광 예약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걸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6개월 후에 평가해서 영구 허용할지 결정하겠대요. 뭘 평가한다는 걸까요? 당연히 교통사고율입니다. 낮술 허용했더니 사고가 늘었나요? 이걸 체크하는 거죠. 태국의 음주 사고는 주로 언제 일어나죠? 송크랑 같은 명절, 그것도 밤에 일어납니다. 오후 2시에서 5시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실험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6개월 실험은 일종의 명분 쌓기인 겁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데이터를 봤어요. 이런 느낌? 실제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낮술 허용한다고 밤 음주운전이 늘어날 리 없으니까요.
그럼 6개월 후에는 거의 확실하게 영구 허용으로 갈 겁니다. 업계는 벌써부터 환호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안심하고 오후에도 술을 시키니까 매출이 오르는 거죠. 태국 관광청도 슬그머니 홍보를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이걸 셀링 포인트로 쓰는 겁니다. 뭔가 좀 그렇죠? 하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보수적인 불교 단체들은 여전히 반대합니다. 술은 여전히 나쁜 거예요. 국가가 이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문화와 경제의 충돌은 계속되는 거죠. 결국 태국 정부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50년 동안 엉뚱한 곳을 막고 있었다는 것. 낮술이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 폭음문화, 교통 인프라가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52년 만에 인정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태국은 왜 세계 최고의 관광국이면서도 낮술을 금지했을까요? 문화, 종교, 역사, 행정, 안전 문제가 한꺼번에 뒤엉켰기 때문입니다. 1972년 공무원 술버릇으로 시작된 규칙이 불교 문화와 만나고 음주 사고 통계와 결합하고 정부의 통제 욕구와 엮이면서 52년짜리 괴물이 된 겁니다. 그럼 왜 결국 낮술 금지를 철폐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낮술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손끄란 명절 교통사고는 밤에 일어나요. 음주운전은 자정 넘어서 많이 일어나고요. 오후 2시에서 5시에 맥주 못 마시게 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되죠. 이건 마치 감기 걸렸는데 발만 치료하는 거예요. 왜 감기가 안 낫죠? 발 치료는 열심히 했는데. 아니, 코랑 목을 봐야죠. 태국은 52년 동안 엉뚱한 곳을 치료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관광 경제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GDP의 20%가 관광인데 중국인 관광객은 40% 줄고 베트남한테 밀리고 업계는 아우성치고 이러다 진짜 나라 경제가 무너질 판이었어요. 정책은 쉬운 해결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음주 사고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려면 교통 인프라 개선, 단속 강화, 대중교통 확충, 음주 문화 교육 이거 다 돈 들고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낮술 금지? 이건 쉬워요. 법 하나 만들면 끝이에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리고 우리 뭔가 하고 있어요. 보여주기도 좋고. 그래서 52년 동안 계속한 겁니다. 효과가 없는데도요. 이게 바로 규제의 함정입니다. 진짜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니까 쉽게 규제할 수 있는 걸 규제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왜 이 규제가 생겼더라? 처음엔 공무원 때문이었는데 나중엔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의 무서움입니다. 52년이에요. 52년. 이미 2세대가 지나갔어요. 1972년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52살입니다. 평생 오후에 술 못 마시는 게 당연해라고 살아온 거죠. 이게 관성입니다. 원래 그런 거잖아라는 말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다들 따르고 있는 규칙. 태국은 52년 만에 겨우 이 관성에서 벗어난 겁니다. 태국의 낮술 실험은 성공할까요? 6개월 후 태국은 낮술 자유국이 될까요? 아니면 다시 낮술 금지 왕국으로 돌아갈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영구 허용으로 갈 겁니다. 왜냐고요? 이미 정부가 깨달았거든요. 아, 우리가 52년 동안 삽질했구나. 이걸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리면 그야말로 진짜 바보 인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걸려 있습니다.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어요. 매출이 오르고 있고요. 이걸 다시 막으면 업계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도 궁금한 아카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